자, 다음에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라면 목요일 10시 30분에 열리는데 그거 못 열리게 하려고 지금 온갖 어그로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인식시켜 드릴게요. 윤석열의 징계 6가지 사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6가지 사유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6가지 사유가 윤석열의 징계 사유이기도 하고 그 이 방송 전에 그 사생하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거기 고발했던 그 사유랑 다 똑같아요. 사실은 윤석열은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한 행위를 윤석열의 부인과 윤석열의 측근과 윤석열의 장모가 한 행위를 조국 장관이 했다고 하면 조국 장관은 짐이 사형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게 된 6가지 이유.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등 사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 6가지 중에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언론사주 만남 있잖아요.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징계거리가 됩니다.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잖아요. 피의자, 사건 관계자한테 접대를 받는다거나 룸사롱이 이게 2019년에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있었어요. 어저께도 있었어. 그러니까 들여다 보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취임하자마자 본보기로 2-3명을 잘라냅니다. 저 논리,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를 그 검찰 밖에서 만났다는 그걸 가지고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가지고 해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하고 임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논리대로면 윤석열은 언론사주를 만났다는 게 정확하게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윤석열이 변호사 잠깐 1년 할 때 자기가 변호했던 그 회사가 조선일보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확실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맞습니다.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 말고도 야, 그 법원 그 사찰하는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예. 언론 사주 그냥 뭐 친목으로 만났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자격이 없는 거죠. 이해 관계 당사자란 말이에요.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방상훈을 만난 이후부터. 그리고 TV조선, 조선일보 등에 관련된 검찰의 지금 수사 중인 사안만 6개입니다. 부적절하지요. 다음에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이거는 뭐 세력에 따라서 사찰이네 아니네 말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도 아니었고요. 이거를 더군다나 조국 장관 사활을 걸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부를 세평 수집하고 뒷조사하는 행위 이 자체가 가장 비열한 것이고요. 다음에 감찰 방해는 나는 가장 큰 거라고 보는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직무정지는 안 당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감찰까지도 거부하면 추미애 장관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주의 통제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야 검찰총장 감찰 받아야 되겠다 너 이 정도 되니까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면 뭘 해야 돼요? 그냥 멀티든 잡고 싸웁니까? 아니면은 오해마로 까버립니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게 직무정지밖에 없는 네. 거예요. 지금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언행은 말할 게 없죠. 정치적 언행은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세행 등에서 고발한 이유 중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전체 조직을 이용해서 검찰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지금 이 사람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 한 건만으로도 징계위원회는 윤석열을 해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알고 있죠.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 외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결백한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거든. 언론사주 만난 거, 그 법관 사찰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자기가 범죄 혐의가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결백 주장은 안 하고 절차적인 문제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비열하고 진짜 짠합니다 진짜 그 덩치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울로 나는 그래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를 또 수사를 하기로 하고 그 관련된 것들 자기 최측근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 이첩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법무부까지도 압색하게 만들 어떤 의도와 목적이 보이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해버린 행태. 당장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은 윤석열과 검찰들이 윤석열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추미애 장관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보이시죠? 저거 이걸 부조라고 하죠. 판화라기보다는 판화는 그걸 찍은 거고 요거는 입처럼 만든 부조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응원, 뭐 추미애 TV 뭐 구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 아침 모든 국민은 어디에서든 1인 시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해임만 하고. 그리고 검사 징계법 갖고 지금 위헌 소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리가 너무 진짜 애잔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검사 징계가 너무 간편하고 유리하다 절차적으로 검사한테 유리하게 대해서 더 강력하게 개정한 상태에서 다른 공무원들하고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진짜 너무 좀 가소롭지 않습니까 진짜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라는 어떤 그 사회적 위상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이미지 있잖아요. 나는 기득권이고 배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세우는 논리치고는 너무 애잔한 거야. 뭔가 대단하게 정말 아 그렇구나 정말 저 정도 논리를 제기하는 거라면은 법률 기술자라고 법률 전문가라고 할 만하구나라고 이런 좀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콧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징계법이 기존에는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기 올라갈 줄 몰랐겠지. 일반 검사들 중에 빼곡고 줄 없는 놈이 무슨 사고를 치면은 그래도 제 식구 감싸기 한답시고 지들끼리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냥 징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신들끼리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중징계할 걸 경징계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쉽게 검사를 징계한다고 말하는 건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 지들 내부적으로 누리던 것들을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말하는 윤석열의 이 하찮음, 몸무게 값도 못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뿌리 깊은 검찰의 특권 의식, 그러니까 선민 의식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특권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들은 자기들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렇다 경지에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언론도 사실 검찰 출입 기자만 좌지우지하면은 이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매번 썸네일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사진을 검색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 보도 사진을 찍는 기자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근하는 사진이 다 차 안에 있는 것만 나와요. 아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런 건가요? 근데 왜 이전에 한번 중간에 5시인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출근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은 이 윤석열 이렇게 나오면 기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질 못하거든요.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요. 나름. 근데 추 장관이 나올 때는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거든요. 장관님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A가 아닌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어. 네, 그걸 기자들이 너무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몸으로 보여준다니까요. 촌장님 지금 5시에 출근하는 건 기자들에 대한 A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할 수 있었잖아.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출근하기 귀엽기. 네. 근데 진짜 마차님 말이 너무 공감하는 게 이 사람들은 법도 없고 오히려 헌법 소원을 받아야 될 판인 게 왜냐면 이 사람 원래 국민한테 주권이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말살하는 게 뭐냐면 그 월성 원전이나 이런 국정 과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자들이거든요. 이미 그건 자기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피 신청은 말할 것도 없고 증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내용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을 신청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기피 신청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막 투척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못 열리게 또는 열리더라도 결론을 못 내게 계속해서 방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우리가 바라는 건 해임이지만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예.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직을 사실상 잃어버리는 경우 지금부터는 검찰이 어떤 조직이겠니? 검찰이 정말로 우리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 좋아서 검찰을 지키고 싶어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을 싫어했던 검사들도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야. 근데 윤석열이 검찰 기득권 중에 가장 최고봉인 검찰총장직을 잃었어. 그 순간 되면 바로 등 돌려요. 사표 쓰고 나가려면 내가 장담하거니와 5명 미만입니다. 5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어떤 그런 고질적 병폐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어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선배들한테 배운 그 논리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겉으로는. 근데 사실 정관예우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 내 인생 조지는 것보다 그냥 공직자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 크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줄타고 뭐 특수부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한테 배당된 사건 열심히 하고 그냥 공소유지 열심히 하는 게 나한테 최선이구나 이렇게 돌아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차기 검찰총장으로 올 사람이나 검찰 지도부가 윤석열이 전직 우리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봐줍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검찰이 개혁되었고 앞으로의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검찰입니다. 라는 이 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치기 전에 검찰이 제일 먼저 칠 거예요. 예. 윤석열을. 그 윤석열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죠. 본인은 절차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정해진 법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추미애 장관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나쁜 그 일반 사회에서도 가장 나쁜 형태예요. 내가 하는 건 정당하고 남이 하는 건 인정을 못해. 시스템 절차 아무것도 소용없는 이 상태라고 보면 되고 지금 판사 사찰에 대한 수사를 서울 고검으로 자기 측근한테 지금 넘긴 상황.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언론들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또 발동하나 이렇게 설레발을 치던데 지금 징계위 앞두고 이거를 이슈로 가져가기에는 좀 저는 부담이 좀 꽤 클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검찰들이 저렇게 윤석열이 떨고자 나가기 전까지만 편드는 척하지만 지금 저 얼마 전에 뭐 커밍아웃 검사들 얘기했지만 그 지금 검사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도 안 나오지? 잠깐 그러고 말어. 윤석열이 그러고 나면은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은 뭐냐면 내가 검사로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건 뭐야? 대한민국 검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득권인 거죠. 예. 근데 윤석열이 나갔다 그래서 에이 나 사표 내버릴래 하는 순간 이들 정관예우도 못 받고 엄청 우르르 나가면 이거 계산할 수밖에 없지. 자기 복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건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은 맨 앞에서 지금 총알바지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거기에 덧붙이면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미래 수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검찰이 전통적으로 퇴직하고 나가면 한 3년 내에 5년 내에 수십억을 버는 건 그냥 껌이었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내 후배는 그렇게 못 벌더라도 나까지만이라도 퇴직 후에 그동안 내가 기르펴지 못했던 그 억 단위라는 그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나는 보고 끝내고 싶다는 그 이기심이 마지막 지키고 싶은 것뿐이지 검찰 조직을 지켜서 검사한테 남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퇴직금밖에 더 있냐고.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검사님 중에 지금 야수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1번.
좋아요도 좀 찍어봐. 그 좋아요 좀 찍어보고. 아니 그런데 이게 언론이 끌고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보수 패널 1명 혹은 보수 패널 2명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를 끌고 가냐면 이 징계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윤석열을 대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징계위에 위원장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구 차관도 안 되고 추미애 장관도 안 되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누군지 법무부에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일부러 밝히지 않았을 텐데 추측하기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누가 이 부담을 지려고 하겠느냐라는 논리로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를 열겠다고 윤 총장한테 노티스를 준 거는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징계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론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에서 10일 오전 10시 반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강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까지 험난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징계위가 안 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절차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2번이나 밀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입 꽉 물고 그게 당장 징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언제 나올지를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징계위는 열린다고 보고 그 징계위가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 정도 각오는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윤석열 아웃.